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문자로 오늘 정재훈 위원님의 종목이 대체 뭘지 1번일지 2번일지 보내주고 계실 텐데 수연 씨 오늘은 퀴즈를 수연 씨께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힌트 많이 드렸나요? 퀴즈 정답이 과연 1번일지 2번일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네, 저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대체 어떤 종목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찍으셔도 돼요.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2부의 문도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시장 코스피 먼저 살펴볼게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나타나면서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조정받았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등락을 좀 반복하다가 0.31% 하락해서 2,43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각각 1,400억대, 1,700억대 동반 매수 들어왔고 개인은 3거래일 만에 사들였고 반면에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으로 사자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미국의 기술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900선 돌파했지만 상승분 반납하면서 89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포착됐죠. 각각 1,300억대 그리고 70억대 매도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환율 시장 보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 거래소가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강세 흐름과 연동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종가 1,176원 10전에 형성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1,300만 원대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0.78%가량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가격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44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모든 코인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피오 골드 토큰이 5%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세 걷고 있고요. 오미세고 역시 4% 이상 하락하면서 4,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에어드란이 유일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 넘는 급등세 포착되고 있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전부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코너죠. 상 맞은 것처럼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에 간 그 종목이 바로 내 종목이었어야 했어 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상한가 간 종목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한창부터 서진 오토모티브까지 정말 갖가의 이제 이야기로 모두 상한가에 갔던 종목들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저희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박원재 위원님께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창과 대성파인텍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요. 왜 상한가에 안착했을까요? 글쎄요. 옮으셨네요, 글쎄요. 아니요,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시청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시세 수급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제가 그렇게 잘 분석하지 않아서 사실 저도 처음 보거든요. 네. 아마 부동산 개발하고 소화기 제조 개발하고 근데 좀 들어오기 전에 살펴보니까 유상증자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업을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면 시가총액이 750억이에요. 유상증자를 하면은. 그러면 어떤 실적이 나오나 보니까 매출이 계속 주네요. 1,100억에서 980억으로 690억으로 줄어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업외에 지출이 좀 많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본 총계가 너무 적어요. 267억이니까 당연히 유상증자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유상증자를 한다는 보도가 있나 봐요. 네. 공시를 보니까 맞아요. 유상증자 결정을 했대요. 네. 그래서 얼마를 하는가 이렇게 찍어봤더니
200억을 하는군요. 유상증자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투자할 만한 기업의 매력도는 그닥 보이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주주한테 영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배당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좋은 기업, 주주한테 선순환 자금 구조를 만드는 구조고, 본업이 잘 안 돼서 자꾸 이렇게 이제 주주들한테 돈을 달라는 걸 이제 유상증자 형태로 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유상증자나 이런 거 하면 수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업을 붙여서 보통 수급을 만들죠. 차트 모양이 좋아졌어요. 갑자기 거래량 붙으면서 상을 치니까 이게 바닥 치고 올라가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기업 가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잘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좀 멘트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내일 따라가도 될지 아니면 근데 기업 자체 분석만 해봐서는 그닥 제가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대성 파인텍이에요. 대성 파인텍은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자동차 부품업을 하는데 아마 요새 신재생이 이슈가 되니까 태양열로 아마 태양광 보일러 이쪽으로 인증받고 이런 게 좀 있나 봐요. 그럼 다시 기업 분석을 해볼게요. 시가총액이 470억이니까 역시 좀 마이너 기업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영업활동은 어떻게 했나 봤더니 400억, 300억 수준의 이제 매출이 일어나면서 영업이익은 그냥 좀 내요.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좀 나오고 있고 자본 총계도 500억이니까 무난하고요. 자본금이 매력적이네요. 31억. 지금까지 주주들한테 딱히 괴롭힌 적은 없고요. 먼저 기업보다는 괜찮네요. 그런데 이 기업을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스몰캡이니까 스몰캡은 턴어라운드의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거 잘 걸리면 배수가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분석하려면 기업을 좀 심화 분석을 해서 그럴 만한 요인이 있는지 봐야 되겠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그거 분석할 능력은 좀 없고요. 그냥 차트적으로 보면 기업 내용이 아주 엉터리는 아닙니다. 기본은 하는 회사고 이슈 받아서 지금 몰이를 하는데 차트 모양 만들어 놨네요. 이 정도 종목이면 좀 머물러도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봐주시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사실은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투자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들도 있죠. 네. 상한가를 갔다는 건 시세가 하루에 30%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업 가치가 30%가 올랐는지를 꼭 따져봐야죠. 그게 아니라면 수급으로 올랐다면 굉장히 비싼 값에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한가 가기 전에 샀어야죠. 맞습니다. 이렇게 상한가에 들어갔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요. 과연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이었는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가 다시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남은 두 종목 GSE와 서진 오토모티브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네.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몰라요. 뭐 이런 종목이 있나 싶을 정도로. GSE라는 기업이 이제 오늘 금일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네.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그린 뉴딜 정책하고 맞물리면서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그린 뉴딜 쪽에서 수혜 주착기, 테마성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사실 이 과거의 주가의 흐름들,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생기기 전에 이미 먼저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먼저 흐름들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돌발 악재가 터지고 난 이후에 회복을 해줬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쳐 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상황들인데 이 회사가 실적이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연간 기준으로 봐도 60억대에서 70억대의 이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다만 이제 이 성장에 대한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부분들은 있으나 이 부분에서 뭐 고밸류를 주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렇게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PBR 자산 가치를 보더라도 뭐 한 배 이하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제지업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주가는 싼데 잘 못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진입 격차,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고밸류를 좀 주지는 않는데 이 기업도 어느 정도 좀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기술적인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그냥 제 생각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2,000원, 2,200원짜리 때는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의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잠깐 주식 수를 좀 잠깐 보게 되면 대주주 쪽에 포함되어 있는 지분율을 보게 되면 50%가 좀 넘네요. 보니까 한 1,580만 주 정도 뭐 그 정도를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1,40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이에요. 근데 오늘 거래량 터진 게 3,600만 주. 여기서 보면 유통 물량에 대한 부분 거의 뭐 3회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살 사람 다 사고 팔 사람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일 만약에 갭상승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세게 올려야 될 거예요. 2,200원 위에서 아마 출발을 해야 아무래도 이 차익 물렸던 부분들에 있어서 매도세가 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내일 그렇게까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2,200원 이하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저는 일부 만약에 혹시 보유하고 있거나 작년 올해 연초에 사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반 정도 일단 챙겨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테마성의 흐름이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신규로 접근을 한다? 글쎄요. 수소 쪽에 있어서 한다라면 이 종목 하는 것보다 수소 쪽에 올라가거나 이제 조정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순환매입니다. 순환매가 돌 거니까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서진 오토모티브예요. 이름 어렵네요. 서진 오토모티브. 마찬가지로 많이 빠졌다가 오늘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동차 부품주로 분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기아차 쪽에 있어서 자동차 부품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안 좋기 시작했던 게 2017년도 때부터 안 좋아졌었어요. 자동차 부품사들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 다 역성장을 했을 거고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역성장을 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주가가 많이 싸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한 번씩 순환매가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좀 터지긴 했는데 거래량 치고는 좀 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일 시장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로 볼 수 있는 거나 2,400원대 진입하게 되면 저항 라인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좀 챙겨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투신 쪽에서 5만 주가 좀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 믿을 거는 못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2,500원짜리 때 위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일부 좀 챙기면서 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정말 수소차라든가 전기차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혜주를 사고 싶다면 여전히 안 올라갔어요. 그 기업들은. 그리고 굵직한 종목군들 많아요. 그런 종목군들을 차라리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매일 이렇게 꼭대기권역에 있는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종목군들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보이거든요. 내 종목은 길바닥에 껌딱지 마냥 딱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6밖에 안 나와요. 올라가고 있는 거 와 이러고 있지. 근데 막상 그걸 잡으면 불안해요.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오늘처럼 시장 흔들리고 했을 때 주가가 같이 밀리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 대신에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그런 기업을 찾아내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종목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GSA는 2,000원 선에서 수익 실현, 서진 오토모티브는 2,500원 선에서 수익 실현 제시해 주셨고 수소차 바닥에 있는 종목들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뒤에 제가 함께 하실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코스피 상승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상승 종목입니다. 진원생명과학 10.29%, 한창재지 10.02%, 국보는 7% 가까이 올라주면서 7% 이상 올라주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들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올랐던 상승 종목들 박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오를 만한 종목이 정말로 오른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부터 차례대로 봐주실까요, 위원님?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또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수급 종목에 약하니까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이것 주주분도 계시고 또 열심히 매매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런 매매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어떤 기업인지, 밸류적으로는 어떤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진원생명과학은 뭐 제약바이오니까 당연히 뭐 이런저런 파이프라인과 코로나 관련해서도 백신 임상을 지금 한 달에죠. DNA 백신 GLS5310이라는 전임상 중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시세가 쭉 뻗어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조 1천억이 돼 있는 회사가 이제 과거에는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엔 재무가 어땠나 이렇게 봤더니 나와 있는 게 2001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2004년부터 해서 한 번도 이익 난 적이 없이 계속 적자네요. 그리고 매출단도 이제 적당히 100억대에서 400억대까지 올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기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자본 조달을 엄청 했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유상증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역시 그러네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억대 자본금이 300억. 최근에도 아마 그러면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 남아있는 게 400억 남아있네요. 시가총액은 1조 1천억인데 꿈이 많아요. 제약바이오 회사로서 이제 이런저런 드림을 많이 얘기하는데 투자자는 항상 내 자금이 투입돼서 그 캐시플로우가 언제 돌아올지 그런 고민을 좀 항상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캐시플로우로는 너무 좀 갭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 같으면은 뭐 차트 모양 이런 거 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같으면 투자적 관점에서는 좀 엄두가 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한창재지 두 번째 봐주실까요? 종목은 한창재지예요. 한창재지는 뭐 그냥 전통 제지업이니까 그냥 딱 고만. 다만 제지업이 인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딱 과전 기업으로 플레이어가 딱 정해져 있고 시장도 정해져 있고 성장률도 뻔하고 당연히 그런 영업이익률 한 자릿수고 그래서 이제 뻔한데 최근에 뭐 인수를 좀 한 것 같아요. 신풍재지 제소설비를 인수를 했다래요. 과거에는 이제 한창재지가 황교안 테마주로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돼서 이렇게 시세도 한적이 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면에서 좀 사라진 분이라서 다시 그 시세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본업 가치로 보면은 이게 제주주 중에서 딱히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제주주는 굉장히 저평가예요. 대체적으로 골판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PBR 한 0.5배대에 다 있고 퍼따는 한 4, 5배대에 있는데 지금 PBR로 1.4이고 퍼로 16배니까 뭐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인수 받아서 이 시너지를 어떻게 할지 모양은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장기 횡보가 올라와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2,500원, 3,000원 이 정도 갈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이 국보예요. 국보는 또 어떤 기업인가 봤더니 운수창고 뭐 이런 거를 합니다. 기업 내용을 볼게요. 매출단은 뭐 정체되어 있는데 계속 적자네요.
자본금이 120억, 80억에서 220억까지 역시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안 나오면 당연히 증자를 하게 되죠. 아, 이거 보니까 또 그렇겠구나. 차트를 볼게요.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모양 나쁘지 않아요. 아주 강력한 지지대를 2,400원대에 맡기고 있는데 2,400원 로스컷 잡고 이 차트를 믿고 뭐 3,000원까지 가겠다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서 함께 올랐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테마성으로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오르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 박원재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아래 이제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코스닥 상승 종목도 보시죠. 네, 코스닥 상승 종목입니다. 텔콘 RF제약 21.98%, 한국정보인증 25% 넘게 올랐고요. 유인텍도 16.12% 오른 모습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상승 종목들 상승폭이 정말 큽니다. 20%가 넘게 상승했고 뉴인텍 역시 16%가량 상승했는데 차트 좀 자세하게 봐주실까요? 예. 텔콘 RF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려다 말았어요. 텔콘 RF 제약을 좀 봐야 되는데 이놈은 네. 참 이거 종목 상담에도 징그럽게 나오더니 오늘 또 나왔어요. 그러게요. 박스권역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금일 28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휴머니젠이라는 이 기업이 나스닥 상장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뭐 텔콘 RF제에게 투자한 그런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승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보통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한창 해드게 8월 초, 7월 말 이때 종목 상담을 좀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보면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참고를 해드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패턴의 모양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평선들은 징그럽게 다 모여 있어요. 이평선들 다 모여 있고 그리고 뭔가 불쑥불쑥 거래량들이 솟아나와 있어요. 이러한 종목군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튀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움직여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역별권역에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평선을 밀집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과거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던 뭐 소위 말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매집에 대한 이 캔들이다, 뭐 거래량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가 됐을 때의 시세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이 자리 때 박스예요. 이렇게 좀 박스로 놓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위에 이 자리 때 6,100원짜리대로 좀 봐야 될 거예요. 이제 6,100원짜리대로 좀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7,000원짜리대를 이탈하지는 않는다라면 아마 그냥 경험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다시 한번 9,000원대짜리 때까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7,000원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밸류적인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사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평가를 좀 하기가 힘들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 뭐 마약성 진통제 뭐 이런 얘기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량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은 한국정보인증이에요. 한국정보인증 변태 기업이에요. 이거 저희도 좀 거래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샀었나? 여기서 샀었나? 빡 올라갔고, 그렇지. 역시 종목
겁나게 잘 봤어. 그런데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아, 너무 많이 달렸다. 아, 기분 더러웠어요. 아, 기분 더러워서 기다렸다가 이거 기다렸죠 뭐. 네. 또 올라가길래 이때 때렸어요. 그래서 빠지더라고요. 아주 통쾌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갈지 내가 알았나? 아, 더 또 많이 급등이 갔네요. 나왔어요. 뭐 위원님을 갖고 노는 종목이네요. 아니죠. 이것보다 더 올라갈 종목이 있어서 아. 매도를 한 거죠. 어떻게 이 접근, 이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누나.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불쑥불쑥 터진 거래량, 그리고 한 차례 이 친구는 시세의 흐름들이 나왔지만 저점 자리대를 깨지지 않는 그런 결국 박스권이잖아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붙이게 되면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 보게 되면 이 친구가 이 3월 달은 빼고 요 자리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밀려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대를 넘어가면 보통 이 폭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대충 보면 이 목표치가 조금 더 나오겠네요. 요 자리대 한 10,000원대, 한 11,500원에서 11,000원, 그 원자리대까지 나올 수가 있겠네요. 물론 그냥 기술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그 정도의 거래량은 충분히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일 이거 갭으로 떠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거고, 비대면 쪽에 있어서 수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속성을 좀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근데 따라 들어가는 건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변태라고 했어요. 윗꼬리 잘 달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또 갭상승 출발했다가 윗꼬리를 쭉 달 수도 있으니까, 혹은 음봉으로 맞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신규로 접근한다면 한 8,000원 정도 때, 그 정도 때 오면 기술적 흐름으로 보고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따라 들어가는 건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항 자리 때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뉴인텍이에요. 뉴인텍 전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점상. 저도 한번 점상 먹어보고 싶어요. 아, 저도요. 그 다음날 갭상승 출발해서 28%까지 갔다가 밑으로 빠질 때는 또 아래쪽으로 좀 많이 따랐어요. 16%까지 갔다가 위아래 변동폭이 좀 꽤나 컸어요. 이것도 보게 되면 대량 거래가 좀 터진 그런 모습들인데, 이것도 또 하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우와 신고가 흐름이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한번 길게 보세요. 그러면 그 과거에 이런 식의 저항 자리대가 있어요. 이렇게 고점 자리대. 요 자리대는 항상 저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 구간에 이제 매물대가 많은 그런 구간이잖아요. 그럼 따라 들어가는 자리대가 아니라 차익을 해줘야 될 그런 자리대예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 자체가 꽤나 많이 터졌어요. 이거 상장하고 난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에요. 보니까 요즘에 이런 종목도 좀 많더라고요. 상장 이래 최대 거래량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와요. 그럼 분봉을 쪼개서 한번 보면 이 친구는 갭상승 출발했다 밀렸다가 올라가고 이 자리대를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 3,100원 자리대 요거 깨면은 단기 차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부 챙겨 놓고 나머지만 보는 걸 권해드리고요. 왜냐면 요 고점 자리대가 못 넘어가면 아마 이렇게 밀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밀리면서 갭을 메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자리대를 깨진다라는 것 자체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기간 조정이 됐든 아니면 가격 조정이 됐든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차라리 순환매를 좀 노려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아, 순환매 노리는 거 참 쉽지 않은데, 또 우리 정 의원님께서 이 한국 정보 인증 오늘 25% 올랐는데 이것보다 더 큰 움직임 갖고 있는 종목 알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하셨잖아요. 이게 사람 말은 네. 끝까지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제가 과거에 매수를 했다가 진정하세요, 의원님. 꼬리 달아서 승진이 나서 팔았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팔았는데 그랬더니 저 누나가 얘기를 했어요. 아, 속상하게 섞였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죠? 이때 매도했던 거는
이것보다 더 높이 올라갈 종목을 아, 사기 쿨하지 못해요, 위해서 위원님. 진정하세요. 매수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해가 됐죠? 네. 이미 올라가서 팔았지. 그러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이 올라서 또 앞으로 순환매 흐름 타면서 크게 오를 종목들 위원님이 찾아주실 거잖아요. 아니요, 전 순환매를 보는 것보다 네. 투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올라갈 종목을 알고 있어요. 오케이. 어떻게 간에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알고 있으시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서울경제 정재훈이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이 과연 바닥에서부터 상승할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스피 하락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하락 종목입니다. 세 가지 LG화학 있죠. LG화학이 5% 넘게 하락해서 68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동양피스톤이 7% 넘게 하락했고요. 보락은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상승 종목 살펴주셨으니까 또 코스피 하락 종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LG화학에 대해서 또 아까 이슈에 대해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크게 하락했는데 앞으로 좀 괜찮을까요? 그거는 네, 내일 가봐야 알죠. 네, 내일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뭐 LG화학에 있어서의 이슈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은 시간 관계상 요거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를 볼게요. 월봉이. 우리의 월봉이 겁나게 올랐어요. 일단 네.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거 주가가 대충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 바닥이 나왔죠. 이거 넘어가면 대충 그냥 이 폭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목표치에 도달했어요. 장기 때려 죽여도 쉬었다 가야 돼요.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일봉 볼게요. 일봉을 보게 되면 5일선 일단 쌍봉이에요. 이탈했고 21선 깼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여기서부터 여기 박스예요. 여기에서 박스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조정을 주고서 61선 지지 형태로 가느냐, 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까 박원재 님께서 말씀하셨었죠? 기관 쪽 매도 좀 나올 수 있다? 저도 그 부분들에서는 동의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된다. 신규 매수는 일단 자제. 지금은 관망이 낮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규 매수 자제하시고 관망하시라고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스닥 하락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하락했던 종목들입니다. 네오셈부터 에코마이스터까지 각각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락을 한 종목들 하나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중에 우리 박원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네오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폭이 나왔지만요, 위원님 계속 보유죠? 오늘의 하락은 어제 상의 이제 반작용이죠. 네.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 2번 얘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8월 20 며칠 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해서 이게 이제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좋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만 잡아드릴게 했는데 어제 도달이 됐었고요. 네. 오늘 음봉을 맞았는데 아까 정 의원님이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실사례로 제 지인과 1월 달에 제가 술을 먹으면서 올해의 히트픽 종목을 꼽기를 합니다.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 진짜요? 거기 가고 싶어요. 올해의 픽이 뭘까라고 했는데 같이 공통으로 이 종목을 꼽았어요. 이게 백도어로 들어와서 스펙 상승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턴어라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올해는 이게 무조건 대박 주겠다. 그래서 3호가 갑니다. 둘이 열심히. 그래서 1,300원, 1,200원 열심히 사다가 이게 쭉 올라가서 1,700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우리 뜻대로 된다고 막 좋아했어요. 3월달 팬데믹을 맞아서 720원까지 떨어집니다. 쇼크가 왔겠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팔았을까요? 안 보셨죠? 안 파셨어요? 버텼죠. 다만 추가 매수는 못했습니다. 참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손이 안 나가요, 정말. 이거 틀림없이 연말 가면 오를 거 아는데도 700원짜리를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습니다. 와, 그게 투자입니다. 인간적이시네요. 네. 이 종목을 내가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손이 안 나가요. 그냥 근데 음봉 말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매일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걸 고민했어요. 이거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결국 어디서 하느냐? 1,5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합니다. 그래도 잘 하셨네요. 네, 네, 결국 1월 달 술 먹을 때 그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왜냐면 우리는 연말에 팔기로 했거든요. 약속을 하셨군요. 네, 올해는 이 종목이 탑픽이다. 혹시 먼저 팔면 뭐 누가 EPS가 제법 나옵니다. 이게 이제 네. 실적을 보여드릴게요. 네. 아마 증권사 FN 가이드에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데 진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꼴랑 이 종목 시가총액이 정말 몇백억 안 됐어요. 지금 1,500억인데 그때 800억 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 완벽하게 작년에 적자였는데 턴어라운드 털고 내년도에 200억, 후년도에 300억인데 정말 이렇게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못 먹어도 구다. 일단 타겟팅 5,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갔었는데 사실 어제 거의 뭐 근접한 가격이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많이 털었습니다. 많이 털었는데 이게 투자입니다. 투자는 그렇게 안타와 주루사 반복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해에 내가 한번 걸어볼 만한 종목을 정말 밀도 있게 정윤님도 가끔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몇백 프로의 수익을 내면서 자산이 커지지 안타 치고 주루사 당하고 그거 반복해가지고 계좌가 커지는 데는 좀 한계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번 연도 종목은 무엇인가요? 저희 박원재 위원님께서 네오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상 맞은 것처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오늘 퀴즈 정답 알겠나요? 1번과 2번 중에 정 의원님의 종목 어떤 종목일지 지금까지도 퀴즈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받도록 할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위원님들의 금퇴족대기 종목 들어보기 전에 지난 종목들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난주에 해주셨던 이제 종목이 크린앤사이언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크린앤사이언스 보니까 오늘 한 7% 정도 강세가 나와 주더라고요. 위원님 계속 갖고 가야 되나요? 저 4만 원 목표가 드렸을 거예요. 네. 4만 원 목표가까지는 갖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소비재를 갖고 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지수가 불안한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확실히 올라올 만한 아주 제한적인 종목 외에는 지금 종목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운 좋게 크린앤사이언스는 바로 맞았고요. 4만 원 정도까지는 갖고 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던 4만 원까지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정재훈 의원님의 지난주 공략주 살펴볼게요. ICD였는데 매수가가 15,500원에서 16,4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매수가를 넘어갔어요. 지금 16,300원이 오늘 종가인데 살짝 간당간당합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주가가. 근데 오늘 한 3% 떨어졌는데 좀 공략 리뷰 좀 해주시죠. 이게 네. 살 이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방송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네네. 수요일 날 출연을 하니까 네. 보셨어요? 이거 주가? 못 보셨죠? 어떤 주가요? 오늘 오늘 목요일 날 저가가 얼마고 못 보셨죠? 이 체결될 기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사세요. 여기까지 A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강력하게 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사시면 동의하는 일은 있습니다. 여기도요? 사세요. 두 분 다 사시면 지금 됩니다. 사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주가 상승을 좀 정확하게 보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사세요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지난 종목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 금퇴족에 딱 맞는 종목들 위원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퀴즈는 지금 이 시각부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위원님의 종목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박 위원님의 종목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해외에서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식품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몇 개 없어서 제가 찍어봤는데 여기 라면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누구나 다 즐겨 먹죠. 그렇죠. 위원님 간편식. 드세요? 라면 먹죠. 매운 거. 여기서 나오는 매운 거. 불닭볶음면 네. 먹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정말요? 네, 불닭볶음면은 그
그거 유튜브에 가니까 막 그 음식 시연하면서 맞아요. 근데 삼양식품이 대박 난 게 이게 판촉비가 안 들어요. 유튜브로 자연스럽게 이게 홍보를 맞아요. 해서 영업이익률이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그래서 이 뭐 삼양라면 스토리 나온 거는 꽤 됐는데 네. 이게 뭐 저기 4만 원대 여기서부터 계속 추적했던 종목인데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가더라고요. 지금 3년 반, 4년째인데 여전히 올해도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했고 이제 수출이 55%에서 50%대 반반 떨어졌는데 정말 식품사에서 이 정도의 단일 상품 히트품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죠. 이제 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뭐 실적 전망 이런 건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타겟팅 들어가서 매매 가격이요. 네. 매매 가격은 그냥 뭐 저기 리포트 증권사에서 14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네. 아마 조만간 원자재가가 다 오릅니다 지금. 소맥이나 이런 것도 오를 거예요. 전분 이런 것도. 가격 전가가 가능한 게 식품업입니다. 가격 전가가 불가한 거는 좀 타격을 받는데 식품업은 원자재가 오르면 가격 전가가 가능해요. 요새 식품가 좀 오를 거예요. 과자나 이런 거. 네. 사료식품은 오르면 오르는 대로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이라서 다만 최근에 이제 기관 매도가 나오면서 깔아앉고 있는데 항상 좋은 기업도 좋은 위치에 사야 편안합니다. 삼양식품이 14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조정받고 11만 원인데 올해 성장은 뭐 사상 최고치. 다만 내년 올해가 좀 특수 상황이에요. 팬데믹 때문에 매출이 퀀텀 점프를 했어요. 내년부터 올해만큼의 성장이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지만 아마 기조적으로 지난 14만 원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 14만 원에 손절가 9만 원, 뭐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 잡으면 그냥 대응할 만한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박 의원님의 종목은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오는 라면들 다들 좋아하시죠? 목표가는 리포트에 나온 대로 한 14만 원 정도로 위원님께서 잡아주셨고요. 또 손절가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ICD에 대해서 우리 정재원 의원님께서 사세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또 유심히 보라는 말이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슬기로운 주식생활 종목 어떤 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네. SK입니다. 에이, 또 장난치신다, 우리 위원님 또. 지금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이 효성이에요. 굴뚝주라 효성을 안 본 지가 한 번도 안 봤어요, 솔직히 효성. 근데 이제 네, 여태까지 안 봤어요, 효성. 많이 올라서. 근데 기업을 분할을 하고 그리고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적을 먼저 좀 보면 작년에 2,3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배당이 6.3% 나왔어요. 2018년도에 1,500억 했는데 여기서 이제 10%의 배당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 부분들은 뭐 특수한 경우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작년에 6%대를 했는데 올해 배당도 5%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년도 지금 현재 가격으로만 놓고 봤을 때를 보게 되면 뭐 5%대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그럼 그 부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린 뉴딜에 관련해 있어서 뭐 효성중공업이니 뭐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효성도 한 차례 상승을 해줬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금 주가가 76,000원짜리대를 요거를 지금 깨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요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오히려 서서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여유 있게 대형 섹터니까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21선 자리대가 사실 72,000원대일 텐데 요걸 좀 폭 넓게 잡아서 7만 원짜리 때까지
아마 그 자리 때까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냥 제 판단엔. 그 자리 때까지는 그냥 모아가는 단계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월봉 차트를 봐도 정배열권역으로 이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크게 저항 자리 때 그냥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박스예요. 여전히 박스인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있어의 사업, 수소 쪽의 사업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밀려 내려오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밀려 내려오게 되면 배당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배당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를 매수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원샷 원킬로 하지 마라. 내가 만약에 1000주를 살 거야, 나 1억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1, 2, 3, 4로 사라고 얘기해요. 10%, 20%, 30%, 40%. 그렇게 사되 가격에 대한 밴드폭은, 가격에 대한 밴드폭도 꽤 넓게 러프하게 잡아줘요. 만원 단위로만, 이런 종목군들은 만원 단위로만 매수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10, 7만 원에 20, 6만 원에 30, 나머지 40 하게 되면 그 내가 사고자 하는 거는 다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단가도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분할 매수하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일부 체결되다가 말았어요. 말면 다른 종목 하시면 돼요. 종목 널리고 널린 게 종목이에요. 종목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금토회족인 만큼 또 여유 있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추천해 주셨고요. 제시해 주셨고요. 효성입니다. 매수가 7만 원에서 7만 7천 원인데 현재 종가가 7만 7,200원이고 오히려 또 떨어지면 배당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점 챙겨 가시고 분할 매수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 위원님들께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 내일 시장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수는 큰 의미,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사실 지수는 거의 뭐 약보합인데 네. 종목별로 음봉이 크게 나오잖아요. 결국은 삼성전자와 그동안 안 올랐던 SK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지수를 잡아주고 여타 다른 종목군으로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과 섹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글쎄요, 순환매가 빠르게 돈다고 그 순환매를 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모든 걸 다 눈을 돌리면 눈만 어지러워요. 내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하나, 그 하나가 소중한 거고, 내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5% 먹고 팔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준비한 거, 시장은 내가 준비한 만큼 먹는 거지 내가 준비 안 된 걸 갖고 수익 낸다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준비된 투자자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을 하셔서 내가 준비된 것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 의원님 이야기도 바로 들어봐야겠죠. 정 의원님,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잘해야죠. 그렇죠. 잘 보고 잘해야죠. 그렇죠. 눈 부릅뜨고 봐야죠. 아우. 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항상 하는 게 9월 이제 매 분기 어닝 시즌 구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적 어닝시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삼성전자 올라가는 것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죠. 어떤 재료나 이슈를 붙여서 2차전지 쪽, 5G 쪽도 마찬가지로 실적이에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나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을 좀 지금부터 서서히 좀 준비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많이 빠져 있는 것보다는 역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슬슬 정배열권역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두 분께 들어봤고요.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2시간 동안 꽉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곧이어 심야 상담소도 오픈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